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스쿨존 내 운전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를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결국 지난달 21일 전북 전주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현실화되면서 민식이법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골발적인 상황에서 위험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처벌도 비정상적으로 무겁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민식이법 개정 첨언이 올라왔었는데 청와대는 지난 5월 20일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모습을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 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가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청와대까지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나섰지만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브 저널리즘을 선도하는 저희 뉴스토마토 법설팀에서는 시사평론가 법무법인 신중건 대표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늘어가지고요. 예. 일주일 사이에 이 책상이 없어졌어요. 그러게요. 예, 이 참 코로나 여파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이 말하는 건가요? 옹색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늘 협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협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식이법 이 개정을 요구하는 쪽의 논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다. 예. 그런데 책임을 다 운전자한테 떠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리고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이게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거 편이 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법적으로 비판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른 형사적인 처벌과는 달리 이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범죄 같은데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보통 갖고 있지만 이제 운전하시는 분 대부분은 내가 내가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튀어나와 사고 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내가 다 책임지란 말이냐 이런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까지 보면 이제 차대 사람 간의 교통사고의 경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만 나면 무조건 나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종전에 처벌 규정은 있긴 했는데 이게 과도하게 법정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예전에가 벌금형 이 정도 생각하고 아니면은 아무리 심해봤자 집행유예 정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기징역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근데 이거 입법 과정이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런 경향이 좀 많은데 입법 과정이 좀 전체적으로 포퓰리즘에 따른 그랬어요. 입법 과정이 많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사실은 상당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해가지고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리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돼야 되는데 항상 뭔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갑자기 관심도 없던 의원들이 갑자기 너도 나도 예.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내가 먼저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졸속으로 만든 경우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행하다 보니까 또 예상 못했던 문제들이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개정하고 그럼 법이 가진 누더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법사위에서도 그걸 잘 안 걸러내더라고요.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론이 어떤 간에 여론을 얻고서는 하는 시작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거니까요. 네.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어떤 간에 우선 여론에서 빨리 법 만들어라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빨리 좀 거기에 대해서 포기해서 이제 뭔가 법을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요. 실무적인 걸 또 한번 살펴봐야죠. 예.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탁 튀어나올 때 예. 보통 보면은 그 앞에 지형지물들이 있죠. 예, 예를 예. 들면 이제 차량이 쭉 주차가 돼 있다든가 예. 그런 중간에서 확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거 참 문제인데 예. 이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불법 주차한 차량한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고요. 지금 네. 현재 차량에서는 그게 실질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밝히기는 좀 어렵고 그 자체적으로 물론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뭐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그다음에 뭐 법을 개정해서 뭐 그런 경우에 이 차량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같이 네. 뭐 처벌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같이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만약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다. 예. 그러면 그 사이로 이제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얘기하는 그럴 거니까. 경우라면 좀 더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된다. 더 기울여라. 근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운전하다가 예.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소를 냈다. 그럼 너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사랑 달라서 피해자 쪽에 과실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과실이 있으면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민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론 민사적으로도 책임지지만 그때는 과실상계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이제 금액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데 형사적으로는 뭐 얘가 과실이 있다고 해서 물론 양형에서 일정 부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스쿨존에 들어가게 되면은 차를 이렇게 두고 일구어야 되는 그런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또 과도한 게 걱정이시기도 한데 사실은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고가 나도 내가 책임을 진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과실이 있어야만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만 사실 처벌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주의 의무 위반을 하고 나서도 위반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운전할 때 우리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했다가 보고 가라든가 아니면 뭐 주의 의무 그러니까 전방 주시 의무 해가지고 다 보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면 약간 느슨해져요. 이렇게 해서 가죠. 이렇게 보면서 아니 뭐 다 둘러본 것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딴짓도 좀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참 위험하죠. 예. 근데 꼭 이게 뭐 이런 딴짓을 안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이런 뭐 좌우에 이렇게 가리는 물건, 그러니까 불법 주차돼서 시야를 확 가리는 물건들이 있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뭐 거기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막 튀어나오면 이 차량만 탓할 뿐이지 아하.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차량 이것도 물론 잘못이고 사실 이렇게 불법 주차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희생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 하는 거는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스쿨존 내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전부 다 없애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정책을 사실 해서 그거는 받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실이라는 말씀을 예. 방금 하셨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너무 그 운전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과실은 예. 어느 정도의 과실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예요. 예견 가능성. 그러니까 예견 예견할 수 가능성. 있었느냐. 사고 예견할 수 있다면 두 번째가 피할 수 있었느냐. 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견할 수 있었지만 예견할 수 있었고 예견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 이래야 과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견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다면 그건 과실이 없는 거예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다 있었는데 예,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둘 다 이렇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이제 과실이 그렇죠.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보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날씨 이제 뭐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씨냐, 아니면 맑은 날씨냐. 두 번째가 이제 도로의 상태. 뭐 낙하물이 떨어져 있었냐, 아니면은 뭐 결빙 상태냐. 그 다음에 앞에 시야를 가리는 물건, 지금 말씀하신 것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뭐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경우, 특히 뭐 무단횡단인 경우라도 사실은 거의 100% 유죄가 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행자.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 이제 무단횡단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서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사고 나는 경우에 무죄 받는 경우도 꽤 요새 늘어나고 있어요. 어허. 물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차들이 이제 교행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서 예.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딱 했을 때 예견할 수 없었다든가 회피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 무죄가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가 그걸 그 경향을 잘 모르고 첫 번째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맡은 사건이 이제 그런 교통사고 관련 사건인데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보면 이건 당연히 뭐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많긴 하지만 이건 분명히 이제 유죄가 인정될 유죄다. 거라고. 그다음에 검사도 이거를 기소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무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가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그 되게 난감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뭐 피가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보행자한테는 과실이 없고 이 운전자한테만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내가 내가 막 진짜 주의 기울이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아니 가려진 차량 때문에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온 거고 그런 경우라면 그 혐의를 받거나 처벌받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쿨존에서 혹시 경적으로 울리면서 가면 그것도 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까? 그렇죠. 원래 그 앞에서는 경적으로 울리면 안 되죠. 경적으로 울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경적 울린다는 건 내가 갈 테니까 너 비켜라는 것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예. 경적 울리는 것도 자체로 물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나름대로 이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범칙금 부과받고 차라리 사고 예방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바람직한 방향은 네,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운전자가 그 주의무를 다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들이라든지 그렇죠. 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참 잘 하셔야 되겠고, 예, 그렇죠. 행정적으로도 예.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은 다 이제 제거를 제거 좀 해야 되겠고. 예, 같이 가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법 적용이 문제가 됩니다. 예. 이 관련 법령 개정 전하고 개정 후 이게 예.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도로교통법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특가법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예, 도로통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누구라도 반대를 안 하실 건데 예를 들면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의무화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건 뭐 누구나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거는 뭐 누구나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예. 중에 5조의 13이 이제 신설된 건데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이라고 해서 이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져요. 무기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상해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설되기 전에는 단순히 그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받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아이냐 뭐 성인이냐에 상관없이 똑같이 이제 처벌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아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금고. 그러니까 처벌 규정 자체는 있었는데 이제 법 적용이 대폭 상향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법 적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무기 뭐 3년 이상 징역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무조건 징역 살아야 된다 이런 뭐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망의 경우에는 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이 문제가 되겠죠. 예. 집행유예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3년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3년 이하로가 돼야지만 이제 집행유예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3년까지 집행유예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윤창호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예. 위한. 근데 지금 이제 민식이법하고 윤창호법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법정형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같은 사고긴 합니다만 사망 사고긴 합니다만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예,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을 낸 상황인데 예, 그렇죠. 스쿨존 내에 그 사고하고 똑같이 봤을 때에 예.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렇죠. 이제 기존에 이제 법 체계는 좀 안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과실범은 당연히 고의범보다는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예.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보이는데 예. 그럼 이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그러면 이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을 높였느냐라는 건 약간의 뭐 특별히 이게 뭐 법 논리적으로 뭐 이게 타당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충격요법 일종의. 충격요법. 왜냐면 그동안에는 좀 어린 사고가 많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잘 지켜서 사고가 없게 하자라고 하면서도 네. 이제 각자 운전자에게 맡겨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는데 전혀 줄어들질 않아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저희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그 어린이 사망 사고 비율이 OECD의 평균의 1.5배예요. 그만큼 높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 느낌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충격요법으로서 이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또 한 가지는 볼 게 뭐냐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사고 대처 능력이나 아니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대상인 그 지역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의 특수성이 좀 있어요. 특성, 대상의 그러니까 특성. 예를 들면 성인 간의 뭐 문제야 성인들은 스스로 이제 서로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조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걸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신뢰 원칙, 신뢰 보호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내가 잘 지키면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이제 인식을 그렇죠, 하고 이제 그렇죠. 딱 하면 어떤 과실이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어린이라면 얘가 다 지킬 거라고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그렇죠. 거죠. 그거는 지나친 과실이죠. 예, 과신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라면 어차피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 이거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될 것.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게 피해를 입는 희생되는 거는 다 바로 우리들의 아이들의 그렇죠, 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다소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는 무기까지는 좀 과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과실범의 무기라는 건 그렇죠. 도대체 상상하기 좀 어려운 헌법에 부분인데 지금 과실범을 무기까지 하는 건 없어요. 없죠. 예. 없고 그다음 대부분 이제 뭐 징역과 구별되게 이제 금고형을 많이 금고라고 해서 이제 노역을 안 해도 되는 금고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뭐 징역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무기까지 들어간 거는 너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무기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비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아니 과실범에 그렇죠. 무슨 무기징역 그럼 내가 보고 무기징역을 지금 사고 내면 무기징역을 살란 얘기냐? 이게 좀 반감이 좀 커진단 말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올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무기는 빼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과실범, 다른 과실범에 비해서 법정형이 좀 강하게 하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 대상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역시 이제 입법 과정이라든지 입법 그 절차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예예예. 그 일반적 예방법 일반 예방적 효과,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블로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렇긴 돼요. 해요. 예. 법 가지고 장난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말이죠. 이제 뭐 약간 인기 영합적인 것 예. 같기도 하고. 그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입법자들이 수준 자체가 예. 국민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는 뭐 이미 그렇죠.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시원하다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참 특이한 게 그동안은 너무 법정형이나 처단형이 너무 약해서 사실 문제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법정이 높다고 비판받는 거의 유일한 법이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얼마큼 일상생활에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 그러니까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너무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그러면 약간의 그 좀 억울하게 가해자를 몰릴 수 있는 그런 다른 일반 여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 국회는 너무 극단적인 거. 그러죠. 예. 하지만 법의 필요성은 있어 아주 보이죠. 있어 보인다는 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실익이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예.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 이러면 윤창호법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까?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하면 민식이법이 먼저긴 합니다만. 고의와 과실이 경합이 되네요. 예. 이런 경우라면 고의성이 다분하면은 원래 민창호법? 고의에 의한 거에 원래 사실은 법정형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고의가 먼저 우선이 보통은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적인 처벌에 있어서는 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법정형은 지금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고의에 의한 범죄를 좀 더 예.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법정의 죄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뭐 둘 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라면 뭐 상상적 경험이라고 해서 한 사고로 인해서 두 가지 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두 배로 처벌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죄질도 나쁘다고 하는 그런 법정형으로 범죄로 이제 처벌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범죄라서 이 그 윤창호법이 윤창호법이.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그 비판자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학교들이 이제 스쿨존에는 예, 예. 많지 않습니까? 예. 교사들 사고가 이제 특히 많은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스쿨존에서 아이를 쳤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교사들한테는 뭐 당연히 그 직을 잃는 건 물론이거니와 예. 다른 취업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거는 일반 다른 시민하고 불평등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예를 들면 그 어린이집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차등해서 처벌한 것도 그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냐가 사실은 누가 가해자가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린이라면 어린이에 대한 사고를 냈다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과실이 있다면 처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현실적으로 그 사고를 낸 교사의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거는 그걸 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더 오히려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서울시도 그렇고 뭐 다른 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근에다 차 세워놓고 다른 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다음 보통의 경우는 교사들이 또 학생들보다 일찍 출근을 하기 일찍 때문에 출근하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예. 뭐 예를 들면 또 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중간에 뭐 예를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라면 물론 사고 위험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특정해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요즘이야 선생님들 그렇지. 저희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술 먹고서 운전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렇죠. 교문에다 차를 중간에 이렇게 대놔서요. 학생들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죠. 네. 예, 여러 가지 그때는 이제 면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음. 조아리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때려주세요. 그렇죠. 우리 애 좀 많이 때려주세요. 엄청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부모님 요청에 따라서 큰일 나죠. 그렇죠. 예. 자, 최근에는 또 아주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사건이 또 있었죠. 그렇죠. 경주에서 발생한 자전거 추돌 추돌 사고입니다. 이거 우선 관련 영상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하얀색 SUV와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동시에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자전거가 SUV 앞으로 내달리는 순간 차에 부딪힙니다. 9살 어린이는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차는 자전거를 타넘고 나서야 멈춥니다. 넘어진 어린이는 아픈 듯 안절부절 못합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운전자가 일부러 쫓아와 사고를 낸 거라고 주장합니다. 예, 지금 이제 보셨는데 예. 이 추격해서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그렇죠. 합니다. 살짝 부부에서 이게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그 아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뭐 그렇죠. 예, 아주 그 유감이라고 먼저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감사히 좀 다행히. 밀었는데. 예. 이거 민식이법이 적용됩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민식이법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실에 의한 범죄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사견이긴 하지만 고의에 의한 상해, 즉 고의. 특수 상해죄. 뭐 지금 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물론 그 고의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살인 미수죄. 살인 미수까지요? 뭐 그까지는 이제 검토해 볼 거인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살인 미수죄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막 그 여러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왜 살인 미수 적용 안 하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엔 살인 미수죄보다는 특수상해죄. 이게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볼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 특히나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전혀 모르는 사이 관계에서 이렇게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민식이법이 적용되겠지만 지금 그 경위를 살펴보면 이미 그 전에 이미 한 차례 혼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제 가해가 그냥 가버리니까 쫓아와서 지금 예. 이렇게 추돌한 거로 보여져서 그러면 충분히 이게 이렇게 가깝게 운전하다 보면 충분히 자전거와 부딪혀서 얘가 다칠 수 있다는 거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계속해서 운전했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서 물론 확정적 고의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에 의한 범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과실에 의한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민식이법이 적용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도 굉장히 좀 형이 높죠. 1년 이상 10년 이하도 아예 벌금형 자체가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기 민식이법은 오히려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가해자 쪽에서는 아우 저건 실수다. 그래서 오히려 민식이법의 쪽을 적용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아하. 근데 지금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면 아무리 뭐 합의가 되고 어떻게 하더라도 집행유예, 그러니까 저기 뭐 벌금은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 나오기 때문에요. 오히려 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되겠죠. 아, 그럼 어머니 왜 그러셨을까요? 그 자기 아이를 뭐 괴롭혔기 때문에 뭐 훈계 차원에서 쫓아갔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근데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좀 되죠. 지나치게 자기 아이 것 같아요. 소중한 거와 다른 사람 아이를 다치게 하면서까지 자기 아이를 그게 뭐 보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 아이는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뒤를 쫓아 보니까는 아유, 아니, 차가 쫓아가지고 탁 밀었으면 아마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다음에 얘가 딱 사고 나자마자 오히려 먼저 머리를 조아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 참 굉장히 아마 잘못하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트라우마 남겠죠.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치료와 상담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민식이법은 이제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죠. 다 같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논란이 계속 있는데 예, 또 뭐 위헌적 요소라든지 예, 아니면은 좀 비판적인 부분들의 반영, 이게 예. 좀 해결하는 방법, 잘 정착돼서 잘 집행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사실 이게 지금 처음 시행됐고 이거 말씀하신 경주 사건이 사실은 이제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처음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막연히 모든 게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예.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과실이 있어야 처벌받는데 이제 그 과실이 어떻게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입증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사건이 이게 적용이 되고 판례가 축적이 되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형 중에서 이게 무기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보여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과도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어른들의 이제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해요. 이게 뭐 단순히 내가 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많이 그다음에 이게 또 재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 이게 좀 쌓여서 사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건데 이게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취지는 사실은 누구라도 사실 부인할 수 없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걸 공감하신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불편을 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무기징역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이나 위헌 심판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직접 당한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때문에. 없으니까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국회에서 그 뭐 직접 해가지고 예. 아마 그 여론을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 좀 개선 절차가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예를 들면 의무 위반 정도, 안전운전 의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특정을 더 해서 이러한 의무들을 좀 지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단순히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 그다음에 또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무조건 그냥 알아서 그냥 지키라고 보다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걸 조심하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홍보를 하면 좋을 텐데 예. 현재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이니까 알아서 잘 적용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막연하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얘기하면서 이거 뭐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판사가 알아서 그냥 판단하는 거냐 그냥. 그러니까요. 사실은 나름대로 기준이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는
민식이법이 지금 새로 있긴 하지만은 예.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례가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과실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에 대한 판례들은 사례들은 많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그게 이제 똑같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대충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해서 조금 이런 두려움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냥 막연하게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고만 있으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꼭 필요한 법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내가 또 가해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 현직에서도 이렇게 재판하실 때 예. 교통사고도 물론 해보셨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교통사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피고인들 예. 꼴보기 싫던 언제입니까? 돈으로만 다 해결할 돈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뭐다 합의하면 되지 뭐 가지 거. 오. 내가 그냥 그다음에 나 재수 없어서 걸린 이 사고 난 거야라는 생각. 그런 표현이 진짜 그러니까 뭐 있나요? 말은 하지 않는데 예, 태도를 보면 그런 부분이 태도를 보여요. 보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진짜 운이 내가 되게 나빴구나. 이런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그다음에 때는 옆에서 변호사가 땀을 빨빨 흘리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합의 다 하고 뭐 합의가 된 다음에는 또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죠. 어. 합의까지 다 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그러니까 왜냐면 기존에 합의까지 되면 가게 뭐 대부분 다 벌금형으로 많이 처벌 받으니까 세지 않다는 건 본인들도 알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약간 뭐 벌금 액수를 좀 높이거나 높이거나. 아니면은 뭐 좀 약간 더 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범행 후의 정황이나 태도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양형의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게 뭐 사실은 반성하는 태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래야 재범 위험성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전혀 반성 없으면 이 사람 똑같이 운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나중에 그러면 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정말 사망 사고까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진짜 한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런 생각은 애초부터 당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 뽑아야죠. 자기 인생도 조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 저기 또 현재 판사셨고 이 많은 사건을 주요 사건을 또 매끄럽게 처리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 팁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설이었습니다.